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편 실전 응용편 구름대 매매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한눈에 보는 그룹대 우리 임용편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사항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응용 실전편 한번 글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구름대에 대해서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응용 실전편은 제가 많은 서적에서 그나마 좀 신뢰도가 높은 응용 실전편을 여러분께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에 나온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용포는 참고 정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첫 번째는 현구름층, 앞선 구름이 아니라 현구름층 교차의 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층의 음양 교차 천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구름대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교차되는 이 구간에 보시면 주가가 더뎌요. 꼭지를 찍고 더디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향후 주가가 고점을 추이를 봤더니 고점을 갱신 못할 때 천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요렇게 가다가 흐지부지 더 이상 고점을 갱신 못하다가 먼저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하향 돌파합니다.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전후좌우를 봐야죠. 후행 스팬이 주가를 하향 돌파하는 동시다발적인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상승 못하는 천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를 완전히 이탈하면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데 구름대 이탈과 거의 비슷하게 선행 구름대가 보시면 음준환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나 빠질래 하면서 빨리 도망치던가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체크 포인트, 현 구름대 교차 지점 이후 변곡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주가 추이 종합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름층의 음양교차 천정입니다. 그 다음은 구름대 이거는 양음이네요. 양음교차 바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줄곧 빠지다가 양운에서 음운으로 교차되는 요 지점에 왔는데 향후 주가가 더 이상 아까 앞선 거랑 틀리게 저점을 갱신 못하고 바닥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 이중바닥, 삼중바닥 얘기하듯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구름대 양음교차 바닥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현 구름대 양음교차 지점에서 바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가 추이 종합적으로 관찰 필요하다. 이 일목균형표만 보고 이게 바닥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기업 내용이나 다른 기술적 도구를 통해서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닥을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또 일목균형표에서 봐야 되겠죠. 보시면 바닥 아니야? 해서 여기서 사면 좋은데 이게 급상승 중이에요. 근데 구름대를 돌파하고 앞쪽 구름이 양전환된다. 그러면 더 확신을 갖고 사도 되겠다. 다시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구름대 음양교차 하향 돌파예요. 우리가 보통 구름대가 선행이나 현행이나 교차 지점에서 변곡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대가 음에서 양으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주가가 음복을 내면서 뚝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구름대 음양교차 지점을 하향 통과하면서 쭉 빠지는 양상이 보여요. 이럴 때 무엇이냐? 구름대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주가가 아래로 관통하게 되면 단기 하락 압력이 매우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름대 배울 때 구름이 얇거나 이럴 때 돌파가 쉽다라고 했어요. 위든 아래든. 얇을 때 돌파해도 위든 아래든 돌파하게 되면 큰 변동을 보인다라고 얘기했듯이 교차 지점에서 이 완전히 없는 교차 지점에서 뚫고 내려온다는 거는 단기 하락 압력이 매우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돌파했어요. 우린 이걸 알고 있는데 선행구름대가 음전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구름대, 이번엔 양음교차 상향 동파예요. 아까랑 틀리게 양음. 여기 보시면 주가가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아주 얇은 구역을 퐁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운에서 음운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주가가 위로 관통하면 단기 상승 압력이 매우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또 보시면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서 선행구름대 내 현재 주가 포함 26일 앞에 선행구름대가 양전환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구름층 수평 구간의 의미입니다. 구름대의 수평 구간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운 하부 수평 붕괴시예요. 하단 양운의 하단 수평 붕괴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옆으로 거의 개걸음처럼 구름 위에서 개걸음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수평인 양운 하단 선행 수펜 투죠. 투를 수평인 상태에서 깨고 내려왔어요. 이때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 포인트가 깨고 내려오면 양운 수평 하단 재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후 주가 추이를 케이스 1 가장 안 좋은 것인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탈을 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띵 하단부 저항을 받고 내려앉았다. 이럴 때는 경계 시점이다. 수평 하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릴 때 하단부를 돌파를 못하고 내릴 때 매우 강한 하락 압력에 노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려앉게 되면 이 주식 진짜 하락폭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수평을 양운 하단 수평을 이탈하고 하단부를 돌파한 다음에 이 상단부를 돌파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앉을 때 조금 더 시간은 이렇게 되지만 이것 또한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 이와 같이 하락 압력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 상단부를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가장 좋은 거겠죠. 이탈했지만 요거를 우리가 보통 추세에서 얘기할 때 트랩이라고 해요. 함정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신호 이렇게 갔다가 상단을 돌파해요.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운 상부를 돌파 중요하지만 우리 전환선의 지지를 받으면 상승을 하면 재차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기준선도 아니고 전환선의 지지, 엔드입니다. 엔드. 돌파와 주가가 전환선을 깨지 말아야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구름대 수평 구간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수평 구간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여기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느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특정 구간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흐름이 중지되면서 수평을 형성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이는 시장 흐름상 현재 또는 미래의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는 예고 신호로 받아들여요. 이 수평 구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미래에 이제 이거 미리 다 갖고 온 거지만 미래의 하락 전환 변곡점으로 이 주식은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하단이 이렇게 수평일 때 한 2, 3일 정도가 위, 상단도 수평이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게 나왔다. 여기 꼭지를 찍고 있는데 구름대 상부, 하부 동시 수평 기간이 형성된다면 이 하나의 수평 구간보다 큰 변곡 발생을 예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하고 여기를 또 수평 구간을 표시를 했는데 수평 구간의 시작 지점, 종료 지점이 시세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이에요. 시작과 끝 지점. 수평 기간 종료 지점에서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좀 더 크게 갖고 왔는데 요 수평 구간 시작점과 끝 지점을 유심히 보시면 시작 지점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 수평 구간의 끝 지점에서는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듯 이 수평 구간의 처음과 끝 지점이 100%는 아니더라도 수평 구간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변곡점으로 주식 시세의 어떤 변곡, 주식의 변곡점으로 가능하기 쉬운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글로만 이해가 되는데 하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는 이런 응용, 일목산림이 제시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응용으로 나온 이런 것보다는 원전,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좋다. 거기서 스스로 응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것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일목균형표 시간론보다 먼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좀 더 일목균형표 심화된 과정을 그때 설명드릴까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